자, 얘들아, 우리 두 번째 시간이네. 우리 저번 시간에 신경계 공부했습니다. 신경계 공부하면서 뭐 했냐면 신경세포인 뉴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추신경계에는 누구랑 누가 있었냐면 뇌랑 척수가 있었어. 중추신경계가 뜻하는 게 뭐였냐면 오더를 내리는 친구들이었어요. 뇌랑 척수는 이렇게 해 라고 우리 몸에 오더를 내리는 친구들이었어. 기관들이었어. 그러면 우리는 요 중추신경계를 가지고 오늘은 의식적 반응이랑 무의식적 반응, 즉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 두 가지 뭐가 다른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의식적 반응은 말 그대로 내 의식을 토대로 반응을 하는 거야. 즉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펜을 집어야지, 이런 것들. 그러면 펜을 집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기까지의 오더는 누가 내릴까? 그렇지. 의식적 반응은 뇌가 오더를 내리는 겁니다. 뇌 중에서도 얘들아, 대뇌가 반응의 중추가 돼. 반응 중추. 대뇌. 그래서 대뇌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빈칸에 의지 넣어줍시다. 의지가 있어야지만 펜을 집는다, 저기를 본다, 그 다음 발로 찬다, 이런 것들. 내 의지에 통해서 일어나는 반응을 모두 의식적 반응이라고 해. 그럼 이런 의식적 반응은 무의식적 반응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요. 왜 복잡한지 볼게. 자, 사람이야. 저기 예쁜 꽃이 있다. 봤어. 눈으로 봤어요. 감각기관인 눈으로 보고 뇌를 통해서 한번 만져볼까? 한번 꺾은 건 안 되지. 그럼 뭐 할까? 냄새 맡아볼까? 한번 가볼까? 뇌로 지금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뭐가 돼? 팔과 다리가 움직이는 과정이 되지. 생각보다 복잡해요. 누구보다? 무조건 반사보다는 반응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복잡에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오더 내리고 행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더 걸린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나 저거 펜 들어야지 하고 펜 잡고 들었어. 이것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 근데 이 무의식적 반응이랑 비교했을 때는 의식적 반응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거, 그거 하나 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거기 예시 볼게. 손이 시려워. 나 손 시려워. 어떡할까? 뇌로 갔더니 장갑 껴. 장갑 낄게 하고 장갑 끼는 거. 내 의지에 따라서 장갑을 끼는 거죠. 또 신호등을 봤더니 초록불이야. 건너야지. 뇌에서 건너라. 오케이, 건널게. 움직여. 그 다음 야구 선수가 날라오는 공을 보고 방망이로 친다. 나 이거 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공 보고 잘 확인해서 치는 거. 내 의식대로 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의식적 반응이야. 이 반응의 중추는 대뇌이고요. 자, 그럼 얘들아, 거기 밑에 표 한번 채워볼까? 예시가 뭐가 나와 있냐면 주전자를 들고 원하는 만큼의 물을 따르는 반응 경로래.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극. 주전자를 들었어요. 감각기관 누구예요? 눈으로 보고 따라야지. 그치? 주전자 따라야지 라는 눈으로 보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뇌로 갔어. 주전자 따라라 라고 오더를 내립니다. 그러면 뭘 타고 내려오냐면 대뇌 타고 갔다가 척수 타고 내려와서 운동기관으로 갑니다. 요거 그림 한번 그려볼까, 얘들아? 여기 잠깐 쓰고 지울게. 거기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대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머리라고 하면 여기 몸통에 이렇게 척수가 있죠. 척수. 이제 여기 팔이고 다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감각기관은 따로 빼볼게요. 감각기관. 그 다음에 움직여야지 하는 운동기관 빼보겠습니다. 자, 봐봐. 내가 물컵을 만졌어. 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대뇌. 나 물 붓고 싶어요. 물 붓고 싶다 라는 생각을 대뇌에서 하고 그럼 물을 따르자 라는 대뇌에서 오더를 내려요. 그러면 어디를 연결시키냐면 내가 지금 운동기관을 가기 위해선 척수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대뇌에서 척수 지나고 운동기관을 통해서 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척수를 지나지만 의식적 반응의 중추는 대뇌예요. 알겠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럼 반대로 우리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무조건 반사는 뇌를 지나지 않아. 대뇌를 지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반응 중추가 누구누구가 있냐면 척수는 뼈야 얘들아. 척수, 연수, 중간뇌. 봐봐 얘들아. 대뇌는 중요한 것들이고 좀 고등 정신을 지금 오더를 내리긴 한데, 무조건 반응은 뭐냐면 내 생명에 위협이 있어. 내 생명에 위협이 있어서 이 복잡한 대뇌까지 가서 오더를 내리기에는 너무 긴급해. 얘들아 생각해봐. 지금 우리 반에 어떤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어. 그러면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그 자리에서 너네가 뭔가 처치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우리 반에서 갑자기 휴지가 떨어졌네? 긴급한 상황은 아니잖아. 그럴 때 어떡해? 그냥 담임 선생님한테 오거나 와서 하거나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휴지 받아오거나 하잖아. 그치? 그거의 차이예요. 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중추이고 긴급한, 즉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황일 때. 근데 반면에 무의식 반응, 무조건 반사는 대뇌의 판단을 거치지 않아서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그냥 날 보호해야 돼. 날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척수, 연수, 중간뇌가 오더를 내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자 하고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뇌를 거치지 않아 모든 것들이 위로 갔다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일어납니다. 빠르게 일어나고요. 또 어떤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면 무의식적. 나도 모르게 손을 떼버렸어. 나도 모르게 공에 대해서 등을 뒤돌았네? 이렇게 무의식적 반응. 그럼 이 무의식적 반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얘들아. 아까 중추가 3가지 있다고 했잖아. 척수, 연수, 중간뇌.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다 배웠던 거다. 연수 보자. 척수는 저번 시간에 얘기 안 했으니까. 연수는 내가 아주 예쁜 애라고 했지. 그래서 예쁜 애 보면 어떻게 된다? 막 침 나오고 막 재채기 나오고 뭐 분비물 나오는 건 무조건 다 연수였어. 중간뇌는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중간뇌는 이렇게 외우면 돼 얘들아. 아이고 중뇌. 그래서 중간뇌는 무조건 눈이랑 관련된 중추 반응 중추였습니다. 자, 그러면 척수랑 관련되어 있는 무의식 반응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런 거 해본 적 있을 거야. 친구랑 이따가 한번 해봐. 친구랑 앉아 있는데 무릎 어딘가를 다른 친구가 툭툭 쳤어. 근데 내가 다리를 올리고 싶지 않은데도 내 다리가 자꾸 올라가. 내가 다리를 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올라가. 이런 것들이 척수가 너 다리 올려라 라고 이야기한 거야. 이런 무릎 반사 같은 무릎 반사의 예시도 중추가 척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너무 뜨거워 아니면 날카로운 물체가 나한테 왔어. 그랬을 때 어떻게 너네? 내가 뜨거운 물체를 딱 만졌을 때 뜨거워 하면서 손 떼지. 아니면 너무 뾰족한 물체를 만졌을 때 깜짝이야 이러면서 손 떼죠. 그거의 중추가 척수예요. 그때는 뇌까지 가지 않아요. 뜨겁네 손 떼야지 할 정도면 그렇게 뜨거운 거 아닌 거야. 근데 뭐 깜짝이야 요런 거는 무조건 무의식적 반응이고 척수가 중추가 되는 겁니다. 다음 연수는 아까 뭐였어 얘들아? 침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무슨 분비물 나오는 거 무조건 다 연수였지. 그래서 침 나오는 거 맛있겠다. 그 레몬을 뭐 봤을 때 막 침 흘리는 거 있죠. 이런 거 침 분비. 그 다음에 애치 나 재채기 해야지 하고 애치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재채기. 그 다음에 기침, 눈물, 하품 흘렀을 때 눈물 나오고 이런 것들 무조건 연수 반응입니다. 다음 중간뇌. 얘들아 선생님이 너네 눈 앞에다가 갑자기 후레쉬를 딱 갖다 댔어. 그러면 너네 동공이 작아져야겠다 하거나 너네가 어두운 곳에 왔을 때 동공아 커져라 이러고 대뇌가 판단 내리니? 아니야. 나도 모르게 동공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한단 말이야. 그 반응은 무조건 중간뇌에서 반응을 한다. 이런 동공 반사가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의식적 반응은 대뇌에 가지 않을 뿐이지 척수는 들려요. 그래서 얘들아 그 밑에 괄호에는 척수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뇌까지 가지 않고 척수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럼 얘들아 거기 예시 한번 봅시다. 앞정을 밟았어. 나도 모르게 의식적이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돼? 무의식 반응이네.
그래서 감각기관, 앞정을 밟은 감각기관.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발을 들었다. 척수. 아, 깜짝이야. 척수야. 그 다음에 반응을 하면 되겠네. 반응기관.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찼대. 원하는 방향, 내 의지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공을 봤어요. 눈으로 보고요. 뇌에서 오더 내려주세요. 근데 척수 통한다고 했어. 척수 통한 다음에 이제 운동기관으로 가면 되겠네요. 이게 발이 될 수도 있겠네, 발. 자, 그래서 요거 밑에 거 두 가지는 넘기시면 되고요. 요렇게 해서 그 의식적 반응이랑 무의식적 반응 했어. 자,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까지는 우리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호르몬의 종류가 되게 많아서 조금 외우기가 빡셀 수 있어요. 그래도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럼 가보자. 호르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 내분비샘이라는 단어와 표적기관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워크북에 안 적혀 있어서 맨 윗부분에 여러분들 좀 적어주세요. 내분비샘이라는 뜻은 뭐냐면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야.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관이나 조직 같은 곳이 내분비샘이에요. 호르몬이 적어주자. 호르몬을 만들고 분비하는 곳이라고만 씁시다. 자, 그 다음에 표적기관은 뭐냐면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다 보내는 게 아니야. 한 놈만 패거든요. 내분비샘에서 만든 호르몬은 한 곳으로만 가요. 어디? 표적기관. A라는 호르몬은 A라는 곳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 가는 곳을 표적기관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 얘기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의 작용을 하는 곳. 그래서 내분비샘, 표적기관이라는 단어 뜻을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보자. 밑에 빈칸 채워볼게요. 호르몬, 몸의 특정한 어디에서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면서 뭘 조절하냐면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이 호르몬이야. 여러분들 알고 있는 호르몬 뭐 있을까?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호르몬 종류. 뭐 정소, 난소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알고 있죠.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알 텐데 아드레날린 이런 것도 들어봤을 거야. 그치? 이런 호르몬들의 종류를 우리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호르몬 특징 먼저 가봅시다. 호르몬 특징 첫 번째,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 내분비샘에서. 1번 내분비샘에서 생성되면서 뭘 통해서 분비가 되냐면 혈액을 통해서 분비됩니다. 1번 내분비샘에서 분비되고 혈액을 통하여 어디로 가겠어? 표적기관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만 작용한다? 표적 세포일 수도 있어요.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에서만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호르몬을 미친 듯이 많이 내뿜진 않아. 아주 조금 내뿜거든요. 그래서 매우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우리 몸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요 앞에서 신경계 배웠어. 그지? 신경계와 함께 우리 몸에 뭘 조절하냐면 항상성. 얘들아, 항상성이 뭐였지? 항상 똑같은 특성을 유지시키는 게 항상성이었어. 그죠?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시키는데 관여한다. 5번은 패스할게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내분비샘은 어디고 그 호르몬은 뭐고 그래서 그때의 표적기관은 무엇인지 요거 종류만 하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뇌하수체라는 내분비샘이 있어. 뇌예요, 뇌. 자, 뇌하수체라는 내분비샘에는요 되게 많은 호르몬이 나온다. 첫 번째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나오는 거 생장 호르몬. 이 생장 호르몬은 얘들아 뭐 하는 아이일까? 키 크는 거야. 키 크고요. 뼈 커지고요. 단단해지고요. 근육 커지고요. 이런 것들 생장 호르몬이에요. 그죠?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생장 호르몬이 나온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뇌하수체에서 또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갑상샘
H라고 쓸게요. 여러분들은 호르몬이라고 써주세요. 호르몬. 갑상샘. 얘들아, 거기 오른쪽에 그림 보면 갑상샘 보여? 목에 있는 갑상샘? 갑상샘도 그 내분비샘이긴 한데 얘한테 또 너 일해! 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 얘도 호르몬을 내뿜는 애인데 얘를 일하게 만드는 게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갑상샘을 자극시키는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요거 이따가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다음, 세 번째. 생식샘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뭐냐면 난소, 정소, 너 일해 라고 내려가는 거야. 요것도 이따가 한번 더 얘기할게요. 자, 네 번째. 항이뇨 호르몬. 자, 항이뇨 호르몬은 뭐냐면 우리 2학년 때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그 다음에 뭐 여과 이런 거 배웠지. 그걸 이용해서 오줌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내가 우리 몸에 오줌이 너무 우리 몸에 물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오줌을 많이 내보내면 안 되겠지. 그걸 작용하는 게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이건 누가 어디서 나온다? 뇌하수체에서 나온다. 그럼 뇌하수체에 있는 4가지 호르몬들 기억하셔야겠네요. 자, 다음 이제 갑상샘 가보자. 아까 여기 갑상샘 말했잖아. 갑상샘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근데 이 티록신은 뭐냐면 우리 몸의 온도,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티록신이야. 근데 이 티록신이 잘 안 나와. 그럼 누구를 자극시켜야 돼? 얘를 자극시켜야 돼. 그럼 얘를 자극시키는 호르몬은 누구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다. 요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자 갑시다.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게 되게 중요해. 자, 혈당, 우리 당뇨병이라는 거 배웠죠? 이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혈당이랑 관련된 호르몬은 2가지 내뿜어요. 인슐린과 글루카곤. 각자의 이름 되게 처음 들어본 애들 많을 거야. 근데 외워주셔야 돼요. 인슐린 얘는 뭐냐면 혈당을 감소시켜요. 혈당을 감소시키는 게 인슐린이야. 글루카곤은 뭐냐면 혈당을 증가시키는 게 글루카곤이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 해볼 겁니다. 다음, 부신 갑시다. 부신은 뭐냐면 콩팥 위에 이렇게 모자처럼 되어 있는 얘가 부신이야. 근데 이 부신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들어봤을 거예요. 아드레날린. 기분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하는 역할은 혈당이 증가되고요. 심장박동 촉진, 혈압 상승. 기분 좋아질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정소, 난소. 정소는 남자들만 있어. 난소는 여자들만 있어요. 이 정소에서 나오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요즘 테토남, 애견남, 애견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에스트로겐. 여기서 나온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은 말 그대로 그 남성의 2차 성징을 많이 발현하게 할 수 있는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는 게 에스트로겐. 요거 정소에서 난소에서 각각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뭐냐면 얘가 정소랑 난소에서 빨리 그 호르몬 나오게 해 라고 자극시키는 호르몬인 거야. 알겠죠? 요렇게 뇌하수체랑 그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 그리고 그 호르몬이 하는 역할 요 기능까지 여러분 외워주셔야 됩니다. 언제? 지금. 알겠죠?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고 호르몬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끝.